지금 이 신호 그냥 넘기면 정말 늦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까? 사람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고 방금 하려던 말을 놓치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을 찾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신호를 지금 그냥 넘기면 몇 년 뒤에는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저는 28년 동안 뇌 노화와 기억 저하만 연구해온 김현우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비슷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일상생활엔 문제없다,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름이 자주 안 떠오르고 약속을 헷갈리고 대화 도중 말문이 막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불안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어떤 분은 같은 나이에도 또렷한데 어떤 분은 급격히 흐려질까요? 차이는 타고난 머리가 아닙니다. 차이는 뇌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뇌는 매일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폐물들이죠. 이게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뇌세포 사이 통로를 막습니다.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뇌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제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그 음식을 드시는 방법이 뇌 청소의 90%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뇌에 독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에 쌓이는 찌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찌꺼기를 매일 밥상에서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간에 끊어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기억 때문에 불안해진 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괜찮다고 넘기던 순간이 두려움으로 바뀔 때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이신데 평생 다니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순간적으로 헷갈렸다고 합니다. 길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방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그 짧은 몇 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제 시작인 건 아닐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셨지만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괜히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말을 아끼고 같은 질문을 2번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전화로 했던 말을 또 묻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지자 그제야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김순옥님은 마트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숫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외워왔던 비밀번호인데 갑자기 막막했다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냥 현금으로 계산했지만 집에 와서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밤마다 이런 걱정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72세 박영수님은 손자 이름을 부르려는데 순간적으로 막혔습니다. 분명 아는 이름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몇 초 지나서야 생각났지만 그 짧은 시간이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아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그렇다고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지고 자신감이 줄어들고 결국엔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선택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던 음식 몇 가지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껍질을 깎아 먹던 과일을 그대로 먹고 기름 쓰는 방식을 바꾸고
무심코 하던 식습관을 하나씩 고쳤을 뿐인데 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뇌 찌꺼기가 하루하루 쌓이는 속도를 아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는다는 걸 확인하시게 될 거고, 세 번째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이제 뇌를 망가뜨리는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뇌를 더럽히는 찌꺼기와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 5가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뇌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아무리 비싼 제품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제때 정리되지 않으면 뇌세포 사이 통로를 막고 정보 전달을 느리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핵심은 속이 아니라 껍질입니다. 껍질에 뇌를 공격하는 찌꺼기를 잡아주는 성분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과 껍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뇌 독성 물질 제거 능력이 40%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68세 김용호님은 사과를 늘 깎아 드시다가 껍질째 씹어 먹는 습관으로 바꾼 뒤 아침에 머리가 멍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스로 갈아 마시는 건 오히려 뇌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 염증을 키울 수 있거든요. 사과는 반드시 통째로 껍질까지 천천히 씹어 드세요. 오늘 사과 드실 때 껍질 버리실 건가요? 두 번째는 김입니다. 반드시 기름 없는 맹김이어야 합니다. 뇌 부피를 줄이는 독성 물질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대 해양생명과학과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김의 특정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탁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2세 이정수님은 고기를 거의 안 드시는데 김을 꾸준히 챙긴 뒤 단어가 막히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김을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흡수가 크게 떨어져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김의 유효 성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세요. 이 습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이 핵심입니다. 뇌세포 사이 소통을 돕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노른자에 들어있는데 이게 열에 약해서 완전히 익히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연세대 의대 신경과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을 보면 반숙 계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25%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69세 박철수님은 완숙만 고집하다가 반숙으로 바꾼 뒤 대화 집중력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상대방 말을 듣다가 중간에 딴 생각이 들곤 했는데 지금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절대 날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살모넬라 위험도 있고 단백질 흡수도 떨어지거든요. 계란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나요? 네 번째는 카레입니다. 그냥 드시면 효과의 일부만 쓰는 겁니다. 마지막에 검은 후추를 더해야 뇌 속 찌꺼기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카레의 강황 성분은 그 자체로는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과 만나야 흡수율이 20배까지 올라갑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연구를 보면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뇌염증 지표가 35%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1세 오미자님은 카레를 자주 드셨지만 방법을 몰라 효과를 못 보고 계셨어요. 후추를 미리 넣고 끓이셨거든요. 후추는 열에 약해서 끓이면 안 되고 마지막에 뿌려야 합니다. 카레 한 그릇에 후추 한 꼬집,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은 생들기름입니다. 반드시 생으로 가열 없이 드셔야 합니다.
뇌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오메가3가 열에 약하거든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생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뇌 혈류량이 18%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74세 장영수님은 볶음에 쓰다가 중단하고 공복에 한 스푼으로 바꾼 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웠는데 지금은 저녁까지 또렷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보관이 중요해요. 실온에 두면 산화가 빨라져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세요. 지금 냉장 보관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봅니다. 순서와 타이밍, 조리법까지 정확히 지켜야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다음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청소 효과를 배로 만드는 생활 습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은 뇌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뇌 청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 새로운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이때 생들기름 한 스푼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흡수가 좋습니다. 67세 정명희님은 저녁에 드시다가 아침으로 바꾼 뒤 효과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우유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씹는 행동 자체가 뇌 혈류를 늘립니다.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거든요. 사과는 급하게 드시지 말고 천천히 오래 씹으셔야 합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75세 김정자님은 평소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천천히 씹는 걸로 바꾼 뒤 소화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급하게 먹으면 뇌의 부담만 늘어납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식후 바로 마시는 습관은 뇌에 들어가야 할 영양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김이나 계란 같은 영양소는 커피와 상극이에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시고 가능하면 오전 중에만 드세요. 70세 이순덕님은 식후 커피를 끊기 어려워 하셨는데 차라리 식전에 마시는 걸로 바꾸니까 더 개운했다고 하셨어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뇌는 분명히 반응해요. 첫 주에는 사과 껍질만, 둘째 주에는 계란 조리법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73세 박만수님은 처음에 다 같이 시작했다가 포기할 뻔했는데 하나씩 늘려가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름의 양과 종류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과 기름이 만나면 흡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들기름도 하루 한 스푼이 적당해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납니다. 적게,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뇌 청소에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69세 송영란님은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틈틈이 마시는 습관을 기른 뒤 변비도 해결되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잠자리 시간도 뇌 청소와 직결됩니다. 밤 11시 전에는 누워 계세요. 뇌가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시간이 자정부터거든요. 늦게 자면 그만큼 청소 시간이 줄어들어요. 74세 최봉길님은 밤 1시에 주무시다가 11시로 앞당긴 뒤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지킬 단 하나의 약속.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깜빡함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뇌가 늙는 걸 너무 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그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기억은 더 흐려지고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대화 중에 말이 막히고 간단한 일도 헷갈리게 돼요. 점점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결국엔 집 안에만 있으려 하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지키면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대화가 편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72세 김영숙님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엔 손자들 이름도 헷갈렸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윷놀이까지 하신다고 하더군요. 75세 박정호님은 신문 읽기를 포기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번씩 읽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정하십시오. 사과 껍질을 버리지 않는 것, 혹은 생들기름을 공복에 1스푼 드시는 것, 아니면 계란을 반숙으로 바꾸는 것 중에서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몇 개월 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되 매일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청소가 끝난 뇌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재건 음식과 생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청소만으로는 부족해요. 깨끗해진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야 진짜 또렷함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 뇌세포를 새롭게 만들고 기억 저장고를 확장시키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세요. 요즘 기억 때문에 불안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